안녕하십니까. 카동의 책빌드입니다. 오늘은 코나 일렉트릭, 여러분들은 코나 일렉트릭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코나 일렉트릭이라는 차보단 코나에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또 이렇게 공도를 지나다 보면 코나라는 차량을 많이 또 보실 수가 있는데, 24일이죠. 24일 수요일 날 현대자동차에서 코나 일렉트릭 1박 2일 행사에 초청을 해줘서 인플루언서 대기로 제가 한번 가서 코나 일렉트릭을 5시간 정도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차인지 한번 또 느껴보고 체험해보는 그런 좀 좋은 시간을 저한테 제공해 주신다고 하셔서 달려가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 코나 일렉트릭이라는 차량이 지금 어떤 평을 갖고 있고 경쟁 차종들과 이런 또 기사거리들, 그런 것들을 한번 저와 좀 소소하고 잔잔하게 이렇게 그냥 대화하는 식의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일단 한번 코나 일렉트릭이라는 차량을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이제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가기 전에 EV 라인업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5, 그리고 아이오닉 6, 그리고 코나 일렉트릭. 이게 EGMP 기반의, EGMP라는 게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 하부, 굉장히 큰 전지가 깔려요. 그래서 그 배터리를 기반으로 이 차량에 구동도 하고, 이 배터리를 완벽하게 플랫폼으로 깔려있는 차를 바로 EV 차량이라고 하는데, 현대 자동차에서는 아이오닉 5와 EV6 그리고 코나 일렉트릭, 이 세 가지 차량이 완전한 EGMP 기반의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정보를 한번 보면요, 가격대는 4,654만원에서 5,323만원 정도 한다고 하고, 연료는 전기, 뭐 당연히 전기겠죠. 주행은 1회 충전 시 311에서 417km. 그래서 이게 소형 SUV이기도 하고, 이 주행에 있어서 400km 웃도는 정도라고 한다면 충전량이 그렇게 막 엄청나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비라고 하죠. 전기차는 전비라고 하는데, 전비가 이렇게 엄청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코나 일렉트릭을 비교할 수 있는 차종이 볼트 EV라고 예를 들어 보면은, 이것도 한 4천만원 중반 정도 되는 가격이고, 1회 충전 시 414km, 도시면 6, 고속은 4.8. 뭐 거의 비슷하네요. 이게 사실 저는 전기차를 막 기어조 내연기관만큼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는데, 전기차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조용한 것과, 그리고 좀 유지비가 많이 덜 든다는 거, 이런 게 큰 메리트여서 사실 산다라고도 많이 들었고, 테슬라에서는 또 오토파일럿 기능도 있고 하이테크적인 느낌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기차라고 하는 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좀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아직까지 저는 막 이제 전기차 하면은 꼭 사야 되는 뭐 자동차다 라는 생각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내연기관을 즐기고 전기 충전 인프라가 좀 나아질 때쯤에 아마 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전륜 구동을 사용을 하고 있고, 자동 1단, 내연기관이랑 좀 다르게 뭐 엔진에 갔다가 미션에 갔다가 구동까지 오는 그 패턴을 완전 다 타파하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변속이 바로 구동기까지 연결되는 이 단수가 바로 1단밖에 없어서, 굉장히 토크감이라든지 이 어떤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극명하다라는 거를 아마 아실 거예요. 전장은 4355mm, 전고는 1575mm에서 1580mm, 전폭은 1825mm, 그리고 휠베이스는 2660mm네요. 이거랑 좀 비슷한 경쟁 차종이 아마 저는 쉐보레 볼트 EV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전장은 4140mm, 전고는 1595mm, 전폭은 1765mm, 휠베이스는 2600mm네요. 얼만큼 소비자들에게 또 매력 어필을 할 수 있는지 일단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익스테리어는 차량 전체를 이제 감싸는 블랙 라인의 몰딩이 좀 특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심플하고 미래지향적인 픽셀을 많이 사용해서 좀 혁신적인 스타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픽셀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써요, 현대자동차를. 요즘 보면은 뭐 소나타 DH나 그랜저, 픽셀레이티드 수평형 LED 램프, 범퍼 하단 픽셀 그래픽, 다 픽셀이에요. 그 휠 같은 경우는 19인치가 들어가네. 꽤 큰 소형 SUV 중에도 굉장히 큰 휠이 들어가고, 네, 후면부 후측면을 보시면 여기도 플러시 픽셀 범퍼 디테일이 또 들어가고, 이 위쪽 스포일러 통합형 보조 제동등, 여기 밑에 보면 또 후미등도 픽셀이 또 개입이 되어 있죠. 거의 픽셀을 굉장히 많이 활용한 것 같아요. 벨트 라인 크롬 몰딩, 여기는 또 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만 딱 봤을 때는 살짝 EV6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A필러 쪽은 투톤 컬러 루프, 이거는 옵션 선택 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 개인적으로 깔끔해지고 훨씬 좀 더 기존 코나보단 좀 더 정돈된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2023년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도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실물로 봤을 때도 이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은 색상의 일렉트릭 차량이었거든요.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여기 또 보시겠지만 이 전면 그릴이 없는 깔끔한 마감이나 전체적인 조합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전자식 변속 칼럼이 여기도 똑같이 이제 들어갔고, 2열 거주 공간은 신규 플랫폼을 적용하고 휠베이스와 전고를 증대하여 기존 대비 넓은 2열 공간, 헤드룸, 레그룸, 숄더룸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휠베이스 플러스 60mm, 전고는 플러스 20mm 후석 승객을 위한 다양한 좀 편의 사양을 제공하여서 더 넓고 더 스마트하고 쾌적한 2열 공간을 확보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렉트릭은 이 충전구가 앞쪽에, 전면 쪽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모트라이나 윤성로님 같은 경우에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이 연석이죠. 주차장에 들어있는 연석. 전기차들이 앞면 범퍼보다 더 높은 경우가 있어서 자칫하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다가 전면에 있는 경우엔 이 범퍼를 깨먹을 수도 있는 그런 좀 영역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수요조사가 제조사 입장에서는 좀 이 연석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것도 좀 필요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아예 그냥 뒤쪽으로 배치를 하는 것, 이렇게 좀 불편사항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차를 주차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후면 주차잖아요. 후면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아무래도 우리가 관례상 더 많이 주차를 하는 패턴인데, 그 부분이 조금 주유하는, 이렇게 충전하는 방식이 달라져 버린다면 좀 불편한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스 오디오가 8개의 스피커, 외장 앰프를 포함해서 보스 오디오가 이 코나 일렉트릭을 굉장히 프리미엄한 사운드를 제공해주고 있네요. 로드 노이즈와 윈드 노이즈를 좀 최소화했다고 해요. 이중 접합 차음 유리, 그리고 아웃미러 컷 라인 실 적용으로 윈드 노이즈를 최소화하고 카펫 흡음 타이어, 노면 진동 유입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요즘 이제 현대자동차를 전반적으로 탑승을 해보시면 확실히 노이즈들이 잘 잡히는 부분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측면 쪽인 또 풍절음,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소재감이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더 깔끔해진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어서 훨씬 시승하거나 운영을 하실 때 한번 느껴보시면 좀 많이 정숙해졌다라는 걸 또 느끼실 수 있거든요. 에어백 총 6개의 에어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로백이 8.1초예요. 변속이 거의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8.1초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타는 3 시리즈가 6.1초 정도 되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ZF 8단 미션을 또 쓰지만 253마력에 40.8토크, 꽤 그래도 성능이 출력이 높은 차량인데, 그 차량과 2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스펙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속 성능 또한 좋은 차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3분 정도 80% 충전할 때는 43분이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417km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테슬라 모델 3 주행 가는 거리. 테슬라도 한 400km대 정도가 되네요. 제가 전기차가 엄청 주행 가는 거리가 높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장점이다 라는 느낌은 솔직히 들진 않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회생제동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엑셀을 밟고 뗐을 때 가다서다 브레이크가 이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인데, 그 당시에 제가 아이오닉 6 차량을 한번 시승을 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세단 형태임에도 좀 차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어서, 그래서 조금 높은 차량을 회생제동을 사용하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거리는, 정차 시에 흔들거리는 느낌이 막 엄청 자연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기는 조금 어려웠다는 점이 좀 있었고, 이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또 더군다나 SUV 차량이고, 거기다가 아무리 소형 SUV라도 밑에 이제 완전한 EGMP 배터리가 깔리게 되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 차가 조금 더 회생제동을 사용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타고 있는 오너나 아니면 탑승객들 기준에서는 회생제동에 대한 좀 이질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한 2시간 정도 시승을 하면서 처음엔 그랬는데 금방 또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컬러감은 8가지 컬러가 있네요. 이제 메타 블루 펄, 그리고 아틀라스 화이트,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 이것도 이쁘네요. 그리고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 네오테릭 옐로우, 미라지 그린, 얼티메이트 레드 메탈릭, 어비스 블랙 펄. 그러니까 이 세 개 이 네이밍 조합이 되게 심오하긴 한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블루 펄이 실물로 보았을 때나 지금 사진으로 보았을 때 가장 좀 이쁜 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딱 한 요 정도, 이 두 가지, 전 좀 컬이 들어가 있는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메타블루 펄 그리고 네오테릭 옐로우, 이 두 차량이 좀 저는 최 PD가 추천할 만한 코나 일렉트릭 색상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컬러는 블랙 원톤, 그레이 투톤, 세이지 그린 컬러 패키지, 베이지 컬러 패키지, 에코 패키지, 총 5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좀 실내는 화사한 색깔을 좋아하는데 베이지 컬러 패키지, 천연가죽 시트네요. 그리고 블랙 컬러 포인트들이 이렇게 곳곳에 들어가 있어서 베이지 색깔이 투톤이랑 좀 맞았을 때 훨씬 더 살아나는 그런 실내 색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롱레인지 버전이 있고, 이거 스탠다드가 있고,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 프리미엄에는 5,000, 와, 너무 비싸요. 비싸네요. 최근에 토레스 EVX 같은 경우도 한 5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풀옵션을 하게 되면. 인스퍼레이션 금액은 더 비싸죠. 5,323만원. 와, 막 넣게 되면은 아마 5천만원 중후반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다분히 드네요. 코나 일렉트릭의 어떤 기사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신형 코나 전기차 미 고속도로 주행 장면 포착, 네오테릭 옐로우, 요 색이네요. 네, 이게 실물로 보면 좀 더 밝습니다. 최근 유튜브 킨데로토는 신형 코나 일렉트릭이 미국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게시했다. 코나 전기차의 미국 주행 모습이 포착돼서 출시에 기대감을 더했다고 합니다. 전면 지지등에 아무래도 미국의 법규는 호박등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전면에 호박등이 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산업부의 친환경차 고시가 아직 좀 늦어지고 있어서 고객의 인도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는 전륜에 장착되어서 최고 출력은 150kW. 마력으로 환산하면 204마력이네요. 이게 엄청 꽤 높은 출력이죠. 그리고 스탠다드 모델의 배터리는 48.6kW의 용량을 갖고 있고 311km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최고 출력은 135마력, 99W. 기사도 간단하게 한번 더 볼게요. 불붙은 한일 자동차 전쟁.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 자동차가 하이브리드에 굉장히 또 강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구성, 이거를 토요타, 닛산, 혼다 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도 구매하시고 타시는 분들은 막 진짜 몇십만 킬로를 타더라도 멀쩡하다 라고 하실 정도로 내구성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되면서 한번 이제 뉴스에서 다룬 적이 있었어요. 이 일본 차가 전기차 시장에 좀 더딘 이유, 왜 더딘가? 이 태세 전환을 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양날의 검인 것 같은데, 안 좋게 보면 더디게 되면
당연히 선발대로 시작한 기업들보다 더 좀 개발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확보 이런 것들이 늦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지만, 장점으로 본다면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이 일본 자동차 특유의 그런 내구성들을 토대로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엔 일본 자동차는 결코 만만하게 봐서 안 될 그런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요타의 회장님도 굉장히 또 모터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기셨던 회장님이셨고, 또 이제 트렌드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전기차 시대가 도래되면서 내가 회장으로 있어서 트렌드를 읽어나가는 게 좀 부족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자진 회장직도 또 내려놓으셨거든요. 그만큼 이 그룹에 대한 애착도 강하고 일본 자동차 시장에 굉장히 한 획을 그으셨던 분이시기도 한데, 저는 현대자동차가 지금 더 많은 개발과 어떤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하고, 또 국내의 소비자들도 더 많은 목소리들도 내야 되고, 그걸 또 피드백 받아서 완성도 있는 전기차로 나아가야지만 일본 자동차가 진짜 본격적으로 태세전을 하게 된다면 그때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동 홈페이지에 가면 또 커뮤니티 동호회 사이트에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코나 패밀리가 있네요. 과연 있을까요? 일렉트릭. 최근까지도 코나 EV에 대한 내용들이 또 많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서울랜드에 DP가 되어 있는 일렉트릭도 이제 회원분들이 또 봤다라는 제보도 해주시고, 수금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지원 대상 차에 차종이 정해져 있고, 신차인 코나 일렉트릭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각자 이제 이 차에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또 보면은 이제 인스퍼레이션 풀옵션이 계약했습니다. 엄청 비싼 차네요. 이러면서 이를 뭐 넣으시고 뭐 하니까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이야, 비싸긴 하네요,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제가 이제 내일 24일 수요일이죠. 속초로 떠나서 1박 2일 동안 코나 일렉트릭을 한번 찐득하게 느껴보고 올 텐데요. 그 전에 코나 일렉트릭이라는 차량은 또 어떤 차인지도 한번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렇게 좀 대화하는 컨텐츠의 컨셉으로 이렇게 한번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더 정확하고 더 꼼꼼한 그런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재밌게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다양한 차종들, 다양한 동호회 회원분들과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동의 최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